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8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공정성을 해치는 그 지금 문제들, 지금 산업인력 갈등에서 가장 그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성입니다. 자격증에 이제 공정성을 갖다가 지키고 있느냐, 공정한 그런 시험이어야지만이 이 자격증이라는 것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제 공정한 시험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자격증 시험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시험이 이제 합격률 같은 것들이 이제 들쑥날쑥하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합격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지금. 그래서 지금 전체 기능장 중에서 아마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기능장 중에서 그 합격률이 지금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기 기능장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 정비 기능장이나 뭐 금속 무슨 재련 기능장이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합격률이 원래 낮았고요. 뭐 명수도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전기 기능장은 그래도 1000명은 넘어요. 지금 현재 응시 인원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합격률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7점 몇 프로, 그 다음에 그 65회 때는 3.14%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그 공정성이 이제 공정성을 해쳤다,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산업인력가용단은 합격률을 자꾸 낮춰요. 내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공정성을 해쳤다라는 이유로서 이제 그렇게 합격률을 지금 대거 낮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낮춘 이런 시험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어떻게 따지냐면 이제 수험자들의 이제 부정이나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니면은 수험자들이 아니고, 아니면 뭐 폴리텍 교수가 이제 뭐 합격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관들하고 짜고 해가지고 했던 거, 이제 그때가 56회 때인가 그래. 그때 자동차 정비 기능장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정이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때도 이제 폴리텍 대학교 교수가 해임되고 그 사람 처벌을 받았죠. 네,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정성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험이 이제 이런 시험들이 계속 합격률이 낮아져요. 그리고 원래 자동차 정비 기능장 과거서부터 좀 합격률이 낮았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동차 정비 기능장 딸라고는 폴리텍으로 가야 된다. 학원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원들이 열받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JTBC 기자하고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딱 해서 그거를 적발해내가지고 폴리텍을 친 거지, 한마디로.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폴리텍 교수가 자기네 학생들 이제 합격시키라고 포스트잇에다가 몇 번 이렇게 써준다고. 써져가지고 감독관한테 전화하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고 막 감독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 방송을 한번 타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폴리텍 교수로서 파면이 됐고 잘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받았어요. 울산에 가서 직접 수사를 받았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조사를 받을 때 60회 카톡 사건 때 보니까 그 담당했던 형사 그놈이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자동차 정비 기능장 그것도 조사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던데 뭐. 근데 자기 자동차 정비 기능장 조사했었다. 그래서 그 사람 처벌해서 올렸다. 그 얘기를 하더구만. 그래서 나도 그걸 알게 됐지. 울산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그 담당 형사가 바로 나를 그때 조사했던 형사였었어. 그 형사가 조금 안 좋아. 나 봐도. 이 작업을 또 나한테 걸었으니까 이것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봐도 문제가 커요. 뭐냐면은 애시당초 근데 자동차 정비나 우리하고는 좀 이게 틀려. 뭐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원놈들이 빼준다고 해가지고 부정에 써머라고 빼준다고 했거든. 시험 문제를 빼줄 테니까 써라 해놓고서 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빼주고서 신고를 한 거야. 빼주고서 신고를 해서 작업을 사전에 걸었어. 그게 문제인데, 그 자동차 정비 공장 그런 게 아니야. 뭐 부정행위를 해줘 도와주고 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벌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있었던 걸 들어가서 이제 그것만 찍은 거지. 들어가서 찍은 거니까 그거는 그 찍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어떤 처벌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라나 뭐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지금 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고발했던 그 놈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획수사를 벌였던 그 놈이 작업을 했어. 사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빼준다고 그지랄을 해서 부정행위 써라 그렇게 해놓고서 신고를 한 거야. 빼주고 나서. 그래서 그거는 처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건하고 지금 이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었어. 근데 지금 공정성을 해치는 걸로 이제 하면은 그런 부정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잖아. 그거는 이제 자동차 정비공장은 거기 학교의 교수하고 감독관들의 그 부정이었지. 그래서 합격시키고 돈도 받아 처먹고 뭐 그러는 거지 한마디로. 최근에는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게 뭐죠? 미용장이 그랬습니다. 미용장 지금 그 돈 받고서 이제 합격시킨다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 또 발생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차량 정비 기술사 그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출제자였던 사람이 무단으로 응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혈과 직원이 또 그거를 갖다 이제 그 숨기고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들어가서 응시를 했고 그래서 합격을 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은 일차적으로 이제 계속 적발을 해 나가면은 공정성은 이제 그 유지가 됩니다. 계속 적발하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적발을 할 거니까. 시험 원래 그래요. 원래 뭐 수능이든 무슨 시험이든 계속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정성은 그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출제자와 감독관들에 의해서 생기는 그 문제들은 사실적으로 이 수험자들이 저지르는 2차, 3차 범죄보다도 가장 더 심각한 문제가 1차적으로 그 출제자와 감독관들에게 있습니다. 그 공정성을 해치는 그 부정에는 출제자와 감독관한테 일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은 뭐냐면은 출제자 원래는 그 1차 필기 시험 그 60문제 보는 거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뭐 그렇게 출제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것도 출제가 있다고 그래도 이제 맞다고 해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키잖아. 그런데 이제 작업형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 도면 하나 전체가 한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1차 필기 시험에 그 한 문제보다는 이 난이도로 따지고 복잡한 것 따지면 엄청 뭐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출제 오류가 있겠죠. 훨씬 많아도 실기 시험 문제에 출제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1차 필기보다는 2차 작업형 시험에 출제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출제자는 좀 기술적으로 소양이 있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 그걸 그 출제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내야 되는데 지금 출제 오류 문제를 남발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출제 오류 때문에 떨어졌다 하면서 항의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출제오는 없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동안 그랬잖아. 최근에는 또 뭐 감독관하고 뭐 저기 해보니까 시험장에서는 뭐 그게 맞다 해가지고 감독관들이 그렇게 동작을 시켰다고 해가 그러는데 감독관들이 좀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이 아니고 지네들이 이제 지네들은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감독관들이 잘못했는데 감독관들이 잘못하고 출제자가 잘못을 냈는데 최근에 답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감독관이나 그 이런 거 보면 동작에 문제가 없다라고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출제적으로는 없다고 이제 못을 박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와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출제 오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출제 오류가 이제 계속 남발되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하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 출제자가 그 양아치 학원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짜고 문제를 빼돌려가지고 팔아먹어요. 그 지금 뭐 차량 정비 기술사 그것도 뭐 외부로 유출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게 뭐냐면 62의 그 카톡 사건과 별개로 이루어졌던 그 포항폴텍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그 학원 하나에다가 이제 그 출제자하고 그 감독관이 아니고 뭐야 그 검토위원이라고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 학원에다가 시험지를 돈 받고 팔았어요. 응?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세상에 산업혁명이 숨기기 작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60의 카톡 사건, 저희 사건을 뻥 터뜨린 거지. 뭐 일면에 그냥 뭐 저희 사건만 터뜨리고 그거는 이제 쏙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지. 근데 그걸 항의를 계속 민원을 하니까 그 신고한 사람들이 항의를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사건에다가 끼워 맞춘 거잖아. 근데 저희 사건하고 관계도 없어요. 별개의 사건인데 그거는 처벌 지금도 아직도 안 돼 있어 지금. 응?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거 실제적으로 보시면 문제를 빼다가 팔아먹고 그렇게 했으면은 형이 최고형을 받는다고 4년 5년을 받아요. 징역을 받아도 그 4년 이상 받는 형이에요. 엄청난 거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요? 산업혁명은 왜 막았어? 왜? 산업혁명 내에서 문제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제자를 통해서 유출되고 출제자가 거기까지 가서 팔아먹고 이 짓을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차량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가 또 유출이 됐어요. 야, 이거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험지 빼다가 그냥 지들 시험 치지를 않나. 그래서 합격하지를 않나. 시험지 빼다가 팔아먹고 이 짓을 했다니까. 심각하죠? 여러분이 봐도 심각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그 개개인이 뭐 조금 뭐 부정이 컨닝했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단속해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하고, 그 처벌받는 거하고 이들 그 출제자나 이런 뭐 검토위원 이런 애들이 그 벌이는 그 양아치 학원들하고 짜고서 팔아먹고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지도 학생도 합격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체가 심각한 뭐예요? 공정성을 해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산업혁명공단이 이 그 뭡니까 자격증 공화국의 수장이면서 독재자의 후에 잔당들 아닙니까? 이 여기에 이제 산업혁명공단 얘네들이 그걸 막았다니까. 원래는 그게 심각하게 처벌이 크게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처벌을 안 해요. 왜? 산업혁명을 막고 있으니까. 왜 산업혁명이 그걸 막고 있느냐? 자기네에서 그게 벌어진 일이니까. 그게 알려지면 난리 나잖아. 그러기서 그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60의 카톡 사건을 갖다 대대적으로 띄운 거야. 와, 나 이거 보고서 그게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일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혁명 이사장이 그 사임을 했어요. 물론 뭐 임기가 다 돼서 그냥 사임을 한 거겠지만 사임을 하고 나서 그 이사장이 한동안 없었어요. 없다가 지금 최근에 뭐 누구야 김동만인가 박동만인가 그 사람이 이제 이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게 심각해요. 내가 봐도 그죠? 그때 그 일이 벌어져서 그걸 이제 보고받은 산업혁명 이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딱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거 알고서 딱 그만뒀어. 뭐 자기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간 거지 한마디로 그 사람은.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대학의 총장이니까 이런 일이 엮이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딱 손을 씻은 거지 한마디로. 아니면은 뭐 손털기를 한 거지. 손 빼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하고 이런 일이 걸리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생각을 해봐. 출제자하고 검토위원 시험지를 한 달 전에 빼가지고 그걸 팔아먹었어요. 기가 막혀. 그게 바로 그 62회 카톡 사건과 별개로 이어진 그 포항폴리스 사건이 그러면서 감독관으로 들어와서 합격시키고.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차적으로 가장 큰 것인데 그 지금도 봐봐 올해 보니까 뭐야 벌어진 게 뭐야 차량 정비 기술사 그 시험지 유출돼 가지고 수사 벌이고 있잖아 지금. 이 심각한 거예요. 이 출제자라는 자들이 그 검토자라는 애들이 이렇게 보고서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시험 문제를 빼다가 그 양아치 학원들에다가 팔아먹는 거 아주 심각합니다. 전자, 통신, 전기 뭐 안 빼다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봐선 지금까지. 응?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시험장 내에 그 사이비 감독관하고 부정 감독관이 판을 치고 있죠. 지금도 그 판을 친다 그러면 조금 그래. 왜냐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원래 그 감독관 하던 애들 있죠? 그 애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새로 신규로 들어와서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감독관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새롭게 들어온 애들은 그 검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들 중에는 뭐예요? 감독관에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한 60% 80%가 전부 뭐 시험지 빼주고 뭐 저기 안 좋은 일하고 뭐 다 했던 놈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이어와 가지고 계속 했던 감독관들인데 생각을 해봐. 그 사람들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눈치 보고서 좀 해이해졌다 그러면은 뭐야? 얘네들이 발동을 한다고. 발동을 해가지고 딱 나서기 시작해서 이제 학원하고 딱 쌤세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는 학원들 딱 해서 누구 좀 합격시켜달라고 몇 번 뭐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합격시켜주고 야 우리 저기 학원 저기에서 학교에서 누구 하나 들어갈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좀 할 테니까 저기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눈 씻고서 가만히 있잖아. 어떤 데는요 감독관요 삼로 있잖아. 삼로 예전에 삼로 그 핸드폰 있지. 그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여줘 하라고 뒷짐지고 그럼 그거 보고서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을 시키는 감독관도 있었어. 그 스마트폰 있잖아. 그거 있었다니까. 그 지경까지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지. 나는 진짜 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부정 감독관이고 이 사이비 감독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엉뚱한 걸로 떨어뜨려. 그러니까 얘가 지식이 부족한 거야. 기술력도 부족하고 감독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떨어뜨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대전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그 TV2하고 TV3 해보면은 그 M1, M2 모타로 가잖아. 모타 해보면은 그 접지 이렇게 돼 있는 거 표시돼 있다고 해서 바깥에 이제 그 TV2, TV3 단자대에서 그냥 그 뭐 접지선 하나 빼가지고 빗으로 갖다가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박으라고 선 박으라고 그런다고 작업대에다가 그거 안 하면 뭐 불합격 시키는 거야. 딴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딴 데는 그렇게 안 해. 걔만 그래. 대전에서만 유달리 그렇게 한다고. 왜? 이 사이비 감독관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모타로 나가는 이 단자인데, 그, 모타 껍데기에다가 이제, 그, 외피에다가 있잖아요. 그 철대 있는 그 부분에다가 접지를 해주는 건데, 아니, 그걸 빗을 박아가지고 작업대에다 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무슨, 모타 옆에다 땅 파고서 접지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근데 모타 옆에 있잖아. 거기다 땅 파고 접지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RSD의 그 1차 TV1 그쪽으로 이제 접지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것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가지고. 그걸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산업혁가공단하고 대판 싸웠더니 산업혁가공단 아니다. 그거는 대전 시험장이 잘못한 거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 말을 돌려가지고 그 감독관이 덕트 뚜껑을 하나를 안 닫았대. 2개 중에서. 그래서 덕트 뚜껑 닫지 않았느냐 왜 그 거짓말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봤을 때 그때 분명히 덕트 뚜껑을 하나를 안 닫았어. 네? 갑자기 접지 문제가 덕트 뚜껑으로 바뀌더라니까.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대전에 그 감독관도 있었어. 그런 것도 그렇고 60회 때 보면은 그 대형 사건이 뭐야 1일차부터 5일째까지 뭐야 그 X1 그 비접점으로 PLC 입력 연결 안 했다고 불합격시킨 그 감독관 있잖아. 와, 나 그런 사이비 감독관이지, 한마디로.
사이비야, 사이비. 그런 감독관들이 판을 치는 그러니까 잘 몰라. 그래가지고 동작도 모르고 뭐야 검사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그냥 합격했다. 이쁘면 합격시켜주고 얘 인상 더러워 기분 나빠 그러면 뭐 불합격시켜버리고 이런 거지 한마디로. 그게 사이비 감독관이야. 그러니까 부정 감독관이나 사이비 감독관이나 똑같은 놈들이지 한마디로. 얘네들이 이제 판을 치는 것 때문에 참 이게 기가 막혀. 어떤 데는 또 그래. 어떤 시험장은 또 이 기준은 또 다르고 이 시험장은 기준이 달라. 그 대전에 그 감독관이 봐봐. 그 TV2하고 TV3 이렇게 거기서 접지선 내려가 비싸 안 박으면 막 불합격 시키잖아. 어? 그거 그 기준 걔네들만 잣대를 그렇게 댄 거야 거기다가. 기가 막히죠. 응. 그렇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험장은 기준 틀리고 어떤 시험장은 기준이 또 틀려. 그래서 시험장마다 다 틀려가지고 요 시험장 따로 저 시험장 따로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 나 도대체 그게 공정한 시험이냐고. 시험은 똑같아야 되잖아. 같은 시험 문제면은 똑같이 평가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시험장이. 근데 이게 감독관의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 기준과 규정이 완전히 다 바뀌어요. 이게 공정한 시험이냐고. 이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이비 감독관하고 부정 감독관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의 잣대를 갖다가 대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온 게 지금까지 뭐야. 우리 수험생들한테 말을 많이 한 게 아니 어느 시험장은 이러고 저 시험장은 저러고 완전 다 틀리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항의를 해도 지금까지 소용없는 게 바로 이 시험이야. 또 그리고 또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했을 때는 나무 덕트 있지 않습니까? 그 지그 덕트 지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대가지고 나무 이렇게 대가지고 자르는 거 있잖아. 그거 할 때는 못하게 하더라니까. 못하게 하더니 요즘은 또 통용을 하는가 봐. 그 덕트 지그 맞거든. 지그라는 게 뭐냐면요,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딱 대고서 자른다. 그러면 뭐야? 지근 거야, 그게. 자지그도 있죠, 자지그도. 이 네모난 자가 불편하니까, 빠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막 디귿자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마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표시해가지고 칙칙칙 긋게 하는 거. 자지그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편리하게 돕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게 그 지그야. 그런 거. 덕트 나무 자르는 거. 그런 것도 지그. 어떤 거를 편리하게 해서 허용되지도 않는 갖다 지그를 사용하는 경우. 많죠? 많아요. 엄청나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시험장은 되고 어떤 시험장은 안 돼요. 제가 할 때는요, 그거 못하게 했어. 왜 나 할 때는 못하게 하고 지금 와서는 또 하게 하냐고. 웃긴다니까. 그럼 내가 이제 덕트 지그 그거 해가지고 팔아버릴까? 응? 그것도 그렇고 그 자지구도 만들고 다 해서 팔아버릴까? 공구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냥 다 브레이크를 시켜버려요. 이 새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그만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어. 저쪽에, 서울 쪽에, 수원 쪽이나 그쪽 서울 쪽에 보면은 경기도 일대에, 허용이 된다니까. 나 그래서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그 화성 폴리텍이나, 성남 폴리텍. 이 폴리텍이 문제야, 폴리텍이. 내가 지금까지 봐서는 폴리텍이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게 폴리텍이다, 시험장. 일반 공고보다 폴리텍이 더 많지. 왜냐면 자기네 그 시험장에서 거기 옆에서 그거 해요. 가르쳐요. 그 내선 공사 해가지고 뭐 자동 제어 공사, PLC 해가지고 그거 기능장을 해요. 그게 기능장이야. 그게 그 시험장 기능장 시험 보게 하는 기능사하고 이걸 보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잖아. 하면서 시험장까지 있는 거예요. 폴텍이 그런다. 폴텍이.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하다 지금 와도 눈치가 하도 보이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지만, 과거에는 뭐, 관리위원이나 뭐 감독관이나 이런 걸 막 들어가가지고 지학생들 막 악역시키는 거 그 대만이었어. 어? 내가 그래서 그 폴리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한 것들, 그런 것들은 말이야, 못하게 하고 말이야. 맨날 그래. 그리고 공정성을 해치는 거지, 그게, 한마디로. 당연한 거죠. 지금 와서는 또 나무 덕트지, 그거 허용이 된대요. 어이가 없죠?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공부도 일반적인 공부를 써야 되고, 회로 시험기도 일반적인 걸 써야 되고, 수험자 지참물에 써 있는 것들을 써서 작업을 해야지만이 그게 공정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이상한 거를 갖다 들이대고 그러면은 그게 공정한 시험이냐 이 얘기야.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니 맨날 수험자들만 닥달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만이 일정한 합격률이 되고, 합격자 수가 나오고 공정한 시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봐봐, 합격률이 10%도 안 돼요. 그냥 어렵게만 한다고 그냥 막 쫀다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합격률이 일정하게 해야 되고 또 공정한 시험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려면 얘네들부터 똑바로 교육시키고 똑바로 하게 해야 돼. 문제 출제로 똑바로 내게 하고 이 감독관들 교육 좀 시켜야 돼. 응?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영입을 해야 돼. 이거 얘네들 과거에 그 걔네들 갖다 써먹잖아. 계속 써먹으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지나면은 해이해지면은 또 그 짓을 한다고. 학원이나 학교하고. 얘네들이 그래, 얘네들이. 내가 봐서는 지금 감독관은 일단은 반은 갈아치워야 돼. 반은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이 하고, 시험장들도 지금 늙을 게 아니야. 줄여야 된다고. 줄이고 날수를 늙혀야 돼. 시험 날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3일을 보면은 그걸 뭐 6일 정도 이렇게 2배로 늙고 시험장은 반을 줄여야 돼. 응? 아셨습니까? 아니, 한 개의 그 시험장 있잖아. 그 광역시 같은 경우에 시험장이 2개씩 있으면 안 돼. 한 개만 딱 있으면 돼. 부산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뭐 대구 하나, 대전 하나, 뭐 광주 하나, 이렇게 서울 뭐 어디 하나. 서울은 이제 2개 정도나 하나 정도, 이렇게 인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역시는 이렇게 하나씩 있어야 되고, 나머지 시도는 없어야 돼. 내가 봐서는. 그거 시 같은데 뭐 어디 뭐 그런 데는 하면 안 돼. 제주도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도 그런 데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험지도 다 빼돌리고 뭐하고 다 빠져나오고 막 그런 것인데, 시험장은 광역시하고 특별시 뭐 이런 데만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뭐 한두 개만 이렇게, 서울 같은 데는 한두 개는 있어야지. 그래서 시험 날짜를 갖다 넣고라고 그랬잖아. 넣고라고. 한 6일 보면 돼. 시험 문제 많이 만들어야지. 출제자가 소양 있고 기술 있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갖다가 한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1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6일 보면 될 거 아니야. 6일 꽃배기로. 응? 그렇게 해야 되고, 출제 오류가 없도록 이제 계속 문제를 자꾸 바라봐야지. 근데 그런 검토도 없이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출제자들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출제 오류가 없게 해야 되고, 날수는 갖다가 늘려야 되고, 시험장을 줄여야 된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했어. 근데 시험장을 줄이지 않는 이유는 뭐 민원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 시험장 틀리고 저 시험장 틀리고 기준 잣대 막 다 틀리고, 거기에 또 사이비 감독관, 부정 감독관이 판을 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해가십니까? 응? 이해가십니까? 어차피 시험장 넣고도요, 어느 시나 어느 도에 가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시험 봐야 돼. 그럼 그 사람들까지 그럼 시험장을 열어줘서 해주냐? 못하잖아. 지금 못하죠? 지금 시가 몇 개인데, 대한민국에 시가
못한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 다 옆으로 딴 데 가서 보는 거니까 딴 그 시나 광역시 같은 데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시설 규모 같은 것들은 더 좋게 잘 해놔야 되겠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산업인력가공단이 지금 그러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이 감독관 애들이 막 이 감독관 저 감독관 다 막 각 지역마다 다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데는 이 사이비 감독관이라는 애들도 있고 부정감독관이라는 이런 애들이 판을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 기준 자기 생각대로만 그 기준과 규정을 갖다가 막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 이 시험장 틀리고 저 시험장 틀리고 막 기준이 서로 뒤죽박죽 뭐 그러는 거지. 그러니 이게 도대체 공정한 시험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공구도 그래. 공구도 그렇고 지그 막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수험자 지참물에는 지그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그를 갖다 허용을 한다니까. 와, 나 그럼 내가 지그 사용하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왜 잡았냐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새끼들 말이야. 응? 열받지. 나도 좀 허용 좀 시켜줘봐. 나는 못 시켜주고, 니들은 하고, 니들은 저 부정으로 합격을 시키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네, 전부 다. 인간 쓰레기지. 난 내가 봐서는 그렇게 했던 놈들은 다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해. 온갖 부정은 다 저지르면서, 아니, 수험자들 불쌍해가지고, 그거 좀 도와준 거 아니고, 다 좀 몇 개 써준 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뭐, 절대적으로 100% 합격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합격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 그렇지만, 그 감독관들은 학생 합격시키고 막 그냥, 그거 얘기 차원이 틀리잖아. 그 시험지 한 달 전에 빼와가지고 그거 연습을 시켜요. 비밀리에 지들끼리. 와, 나 그거 보고서, 아니, 그렇게 하던 놈들인데 생각을 해봐. 그게요,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제자, 검토인 얘네들이 다 짜고서 그 한 통이야. 한 몸통이라고, 요놈들이. 근데 내가 그때 그때 살펴봤는데 그 우두머리가 난 누군지를 알고 있거든? 근데 우두머리는 조사도 안 받았어. 그 모항폴리텍 있잖아. 그 사건. 내가 우두머리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 그래서 경찰한테도 분명히 그때 포항폴리텍 사건에 대해서 묻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가 그거는 누가 우두머리다. 그 사람이 그거 다 조정하고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사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쏙 빠져나와서 조사조차 받지도 않았대. 나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을 칠 이유가 없는 거지. 왜냐면 걔네들도 다 손자르기를 하거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 내가. 경찰에 있을 때. 이거는 누가 우두머리다. 내가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지. 예? 어디 지역 사람이다. 대전 사람도 아니고. 저기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연구회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 수장이라고 그놈 걔네들이 다 이 짓을 한 거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연구회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다 잡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나도 그냥 그만 한마디만 던졌지 뭐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 뭐 잡아서 처벌하시오 그 얘기 한 적도 없더라고. 그냥 그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헛발질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묻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딱 디밀더라고. 시험지도 디밀었지만 시험지 이게 맞냐 아니냐 그거 뭐 걔네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 옆에 있으니까 조사받고 있다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시험지 맞냐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맞다. 맞습니다. 이건 맞네요. 그래서 이거 딱 해서 그래서 이게 시험지인 이유를 이렇게 써줬다니까 내가. 아유 나 참 환장해. 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원 이름이 딱 있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이나. 얘네들 처벌받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이제 감독관이나 여기 말이야 그 산업과 직접 어떻게 빼돌린 그런 건 줄 알았었는데 학원으로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학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학원 이름이 딱 써 있어. 그래서 보고서 야 얘네들 작살이 났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그 얘기 한마디 해줬다. 그래서 참 미안하다. 나는 그래도 마음이 찔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새끼들이 나를 신고를 했더라니까. 환자야. 진짜. 나중에 나 그거 보고서 와, 나 돌아버리겠더라고. 난 뭐 저런 새끼들이 아니나. 그러니까 그 가장 최고의 적은 내 가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주변에 있었던 거요, 전부 다. 나는 그래도 걔네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놈이 적들이었었어. 보니까 다 그냥 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뒤로 호박씨를 다 까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아휴, 나 이거 보고서 참. 그게 올해 안에 다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벌써 10월인데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검사실에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좀 끝내달라. 우리 학생들도 좀 잘 좀 부탁한다. 좀 그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아휴, 그 참 뭐 모든 게 빨리 끝나야지만이 되겠고, 그리고 또 다른 사건들이 왜 이렇게 자꾸 터져? 응? 그 산업일가 비리 때문에 그러나 왜 이렇게 자꾸 터지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터지면 안 좋지 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봐서는 이런 분위기로 한 2, 3년은 계속 간다고 봐요. 한 2년? 뭐 근데 이게 또 어느 한 순간에 싹 무너져요.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뚫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나보자고. 보고서 67회부터는 합격률 10%대 이제 합격을 맞춰야지. 그죠? 그게 정상적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보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일단은 그 이 출제자 이거 없어야 돼. 얘네들 이거 출제자 출제 오류도 좀 없게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출제자가 또 양아치 학원들하고 이렇게 짜고서 그렇게 팔아먹고 그짓 하는 거 없어야 돼. 시험지 빼다가 이거 하지 말고, 그래도 공정한 시험이고 그런다고. 거기다가 또 그 시험장 내 사이비 감독관하고 부정 감독관이 판치잖아. 얘네들 없어야 돼.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합격률 10%대를 갖다 회복을 하고서 그걸 유지를 할 거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계속 쪼고 있는 거야. 문제만 어렵게 내고 이제 시험 보지 말라.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산업일가공단 정말 나쁜 놈들이지. 잘못하는 거지, 한마디로 산업일가공단이. 수험자를 닥달하고 있는 거야. 수험자를 닥달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닥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얘네들이 산업일가공단이 요 출제자나 이 감독관들이 협조가 없으면은 자기네 그 수험 업무를, 검정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그냥 얘네들 문제 생기는 거 다 막아주고 은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수험장만 닥달하는 거지, 한마디로. 처벌만 얘네들만 돼. 얘네는 처벌도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 생각을 해봐. 얘네들이 더 처벌을 세게 더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얘네들이 처벌을 엄청나게 크게 받아야지. 근데 이제 이게 좀 힘들고 이렇게 처벌도 막 이렇게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거 감독관이나 출제자 이거 하겠어? 안 하니까 산업일가공단이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 편을 들어서 자꾸 해주는 거지. 그 짓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 얘네들 문제가. 원래는 얘네들이 큰 문제가 커. 얘네들 1차적으로 큰 문제점이 여기서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지금. 내가 봐서는 지금 자꾸 수험자들 닥달하지 말고, 내가 봐서는 얘네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 얘네들은 감독관은 좀 지금 한 반 이상은 좀 갈아치워 버려야 돼. 지금 갈아치워 버리고 이 출제도 새로운 사람에서 좀 실력 있고 소양 있는 사람으로 문제를 잘 내고, 시험장은 줄이고 시험 날수는 늘구라고 2배로 6일 보면 되잖아. 그 시험장이 너무 많은 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돼. 거기서 문제 다 빠져나오고 별짓 다 한다. 거기서 나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시험장이 많은 게 문제라고 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험장 계속 늘려봐. 그러면 뭐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나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시험장은 그냥 몇 개만 딱 해놓고, 말이야. 거기서 이제 감독관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문제 없게 해야 되고, 문제 발생하면 거기 형사 처벌을 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야 돼. 완전 폐쇄시키고 다른 시험장 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감독관이 뭐 출제자 뭐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처벌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가 이제 여기에 1차적으로 문제가 더 커. 내가 봐서는 지금 봐서는 이 수험자들 부정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커요. 여기가 훨씬 더 커. 나 그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공정성이 이제 그게 유지가 되면은 지금 내가 봐서는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 부정하는 건 이건 별거 아니거든. 이제 수험자들끼리 부정하는 거 이건 별건 아니거든. 근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고 합격률 10%대를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말이야 계속 그 짜는 거야, 막 쪼는 거야. 시험자들 쪼고 합격 못 시키게 하려고 뭐 작업량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런 거. 그러면은 말이야 어르신들 그 나이 많으신 분만 떨어뜨리는 거지 뭐. 그런 작전이라니까 지금. 이해 가시죠? 뭐 이해 안 간다 뭐 할 수 없는 거. 참 어려운 얘기다 지금.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드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 이게 1차적인 문제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되고 좀 얘네들 잘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잘 못하잖아. 그럼 이게 딴 데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어. 얘네들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얘네들 심각해. 얘네들. 그리고 감독관 출제자들 다 그 저기 하지 말고 딴 사람들이 하게끔 새로운 사람들이 하게끔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야 된다고 봐. 자, 그러면 요걸로 오늘 마치고서 이제 요번 주 한 주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를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